안녕하십니까. 예,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으로 이제 특히 경매, 그중에서도 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이제 2007년 합격하고 부동산법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 법무학과의 겸임 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 소속 변호사이고요. 저희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는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네 군데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건에 대한 진행, 상담 등을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 지분 공동경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는 절차는요. 먼저 이제 경매를 참여하셔가지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 지분 낙찰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낙찰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또는 이제 경매 절차를 통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을 많이 받으십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n분의 1로 나누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지기 때문에 공유와 관련해서 공유 지분이 생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단 이런 상속,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통한 것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분 자체를 매매해서 이제 지분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셨을 것이고 또 등기를 이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 공유지분 취득 매수 절차를 간단하게 좀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을 이제 취득하셨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 또는 매매, 그 다음에 상속 등을 통해서 이제 공유지분을 취득하셨을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먼저 다른 공유자와 자발적으로 한번 분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들면 공유자들이 막 10분, 20번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공유자들이 뭐 한두 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공유자와 자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그래서 내 지분을 어떻게 사라 아니면은 뭐 이걸 경매에 보내자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서 같이 나눠서 가지자 이런 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협의를 먼저 거쳐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공유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이제 협의를 실패하는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외하고는 다르게 공유 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가지고 이제 공유 지분을 해소하시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현물 분할을 받든 또는 판결을 통해서 경물 분할을 받든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할을 이제 하는 방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공유지분 해소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공유지분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공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뭐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죠? 명확하게 어떤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n분의 1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죠. 나는 여기, 당신 여기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을 현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공유분할 청구 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장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공유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원한다, 뭐 대금 분할, 이제 분할 방법이라든지 대상,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우리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이제 다른 공유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들이 이제 이 소장을 받은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들은 뭐 공유 분할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면은 뭐 대금 분할을 원한다, 현물 분할을 원한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안이 있겠죠, 그죠? 협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서나 뭐 증거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답변 서술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재판 날짜를 잡아줍니다. 이것을 변론 기일이라고 거기서 변론 기일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 단계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서로 이제 판사가 협의점을 좀 찾아서 이제 뭐 조정기일 같은 것들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변호사, 당사자 또는 변호사끼리 소송 외에서 뭐 소송이 진행된 상황인데 그 전에 좀 협의를 해보자 해서 소송 외에서 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소송 외에서 협의가 되면은 그 협의안을 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조정 조서를 만들어서 판결과 동일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소송 기한 통상적으로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접수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이제 이를 받아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또 재판 날짜가 잡히고 하게 되면은 빨라야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길게 빨리 이제 내 재산을 좀 환가하실 필요성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뭐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경매로 이제 공유지분자가 되었다면 뭐 즉각적으로 회비를 취대보고 안 되시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이제 할 때 어떤 판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사가 결정하느냐. 먼저 이제 공유물의 성격입니다. 이 공유물이 이제 분할이 가능하냐, 분할이 또 가능할 것이냐, 또는 그 방법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성격을 먼저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자 의사, 이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의사가 합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제 누가 A가 B에게 공유 지분권자들이 A, B, C라 치면은 이제 A가 이제 다른 이제 매수를 하는 것으로 B, C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이 이제 일방적으로 판결하게 되겠습니다. 분할 형태가 어떨 것이냐, 실물 분할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이제 n분의 1로 딱 나눠서 쪼개질 수가 있다. 아니면은 어떤 이미 지금 그 토지 같은 경우에 그 토지에 이미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 자기 지분권에 해당하는 것 지상에 전부 다 집을 다 거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 전체가 이제 공유물 분할 이제 대상인데 여기 이제 3등분 해가지고 각자가 이미 거기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이 있는데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물 분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조건 경매해라. 이건 오히려 더 당사자 의사라든지 경제적 이익이 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이제 협의가 안 되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를 보내서 이제 그 경매 대금에서 낙찰 대금을 나눠 가지는 대금 분할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은 누가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또 그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친한 가족 관계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동업 관계가 아니라면은 통상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공유 지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경매 분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분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그래서 공유물 경매에서 대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따라 되겠습니다. 현물 분할에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자 일부가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 지분을 사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소송 외에서 소송 절차에서 또는 그 전에 협의가 돼야 되겠죠. 예. 예, 이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예, 보시면은요. 예, 이건 뭐 이게 제가 했던 소송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뭐 김해시에 있는 토지와 어떤 토지를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에 따라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 지분 표에 기재해서 이제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공유자 중에 한 명이었고 피고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받아지는 것이죠. 이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진행해서 대금을 나눠 가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매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판결을 받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셨다면 경매를 통해서 지분 취득하고 공유물 판결을 받고 다시 또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매에 대해서 신청 및 준비를 하시고 이제 경매를 개시하고 그래서 이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지면은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각 결정 허가가 난 다음에 입찰자가 매각 대금을 이제 완납하게 되면은 그 이제 낙찰자가 소유권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매각 대금에서 이제 배분을 낙찰 대금을 이제 배당받게 되겠죠, 그죠? 이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의 특수성이 뭐냐? 예, 절차는 이제 공무자 한 명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뭐 판결 받으신 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다.
여기에 따라 소리가 이제 받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자 전원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경우에는 이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권이 이제 제한되는데요. 이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이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A, B, C가 공유자를 했을 때 A가 이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 B, C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거기서 A가 내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권 행사하겠다. 된다? 안 되죠.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A, B, C 전부 다 동일한 공유 지분권자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 공유자인데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공유 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낙찰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다른 공유자들은 경매에 대해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배당을 받게 되겠죠. 예.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낙찰 비용이 낙찰 대금에 있어서 경매 매각 대금에 있어서 배당 순위는 어떤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매 집행 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동산이 출되었던 뭐 필요 위급비 같은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액 임대차 보증금, 예, 뭐 서울, 그다음에 뭐 이제 과밀 지역, 그다음에 기타 지역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소액 임대차 보증이 빠진 경우가 있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었던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받았다면 이미 이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선순위라면은 이 선순위권자들이 먼저 받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군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는 이런 어떤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받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선순위권자들이 다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채권자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선권자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그 매각 대금에 있어서 지분 비율로 이제 가져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자 소유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 없어도 당연히 배당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유지분권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공유 분할을 왜 이렇게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공유 지분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 지분 취득 단계에서 먼저 이제 내가 지분을 입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고민되잖아요. 공유 지분을 입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는 공유 지분에 대한 또 경매 절차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 지분을 선뜻 경매를 받으실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지만 이 지분을 입찰할 건지 말 건지 또는 얼마에 이제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권리 분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 입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유 지분에 관해서 이제 권리 분석 등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유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이 경매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원칙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는 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다시 또 경매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이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경매를 진행해가지고 이 경매 절차를 잘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잘 아는, 경매 절차를 잘 아는 어떤 그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분할 경매청 등 집행 절차 관련해 가지고 공유 분할을 위해서 경매청 대리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경매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신속하고 원활하게 경매 절차를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또 경매 진행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경매 절차 중에서 공유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여러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